김상조 후보자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진짜 간절하게 하셨어요. 제 인상평부터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네.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침소봉대해가지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강남 어디에 아파트 하나 샀어. 그 모든 아파트 산 행위는 다 투기야. 그런 식인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눈여겨봤던 건 그런 거 있거든요. 방송국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은 프리랜서들 있잖아요. 네. 사실상 작가들도 대부분 다 프리랜서고요. 일반 출연자들도 프리랜서인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돈을 지급할 때 대부분 원천 징수해 주거든요. 세금 떼고 주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근데 강의료 같은 거나 잠깐 가서 특강 강의를 해주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돈들을 일일이 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게 세금 탈루라고 말하는 것도 좀 웃기고 실제로요.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 일을 좀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돈 들어오고 이러는 것들. 저만 해도 광고 비봤는데 저희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광고비를 원천 징수하고 달라 그럽니다. 법적인 문제 안 남기려고.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어쨌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분에게 있어갖고 어떤 의혹으로 제기되는 게 말 그대로 이름을 의혹이라고 붙이면 의혹이고 의혹이라는 이름 안 붙이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들이 다 의혹 리스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거는요. 고등학생들 표현으로 하면 삐 털리는 거예요. 개 털리는 거예요? 제가 참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김상조 내정자도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제가 야 지금 기분 정말 이상하겠다. 자괴감 들고 진짜 괴롭겠다. 그랬더니 초기에 그러셨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처음에 막 뭐 위장 연립도 문제고 뭐도 문제고 막 문제다. 그러니까 진짜 막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니까 상태가 좀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이하경 의원한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정말 자기 페이스 찾으셔서 잘하셔서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거요. 당해보면요. 여러 사람이 언론에서 너 진짜 나빠. 18개야. 너 잘못이 18개야. 그럼 진짜 기죽어요. 이런 청문회 같은 경우에 정말 털 게 없으면 뭘로 꼬투리를 잡냐면 자료 제출 안 한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청문위원들은 자료 제출 정말 많이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에 다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당장 낼 수 없는 것도 있을 거고. 네. 근데 그것들을 안 냈다고 그게 꼬투리고 그게 낙마 사유가 돼버려요. 자료 제출 안 했다고. 그 정도면 사실상 털 게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요. 저는 오늘 청문회 보다가 눈물 날 뻔했어요. 아내 얘기할 때. 아내. 쓰러지신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마 아파트로 네가 왜 갔냐. 그 음마 아파트 간 게 위장 전입이다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영국에 안식년 다녀와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한 병원이 강남의 모 대학병원이었고 거기 치료를 위해서 음마 아파트로 가게 된 거다. 그거 저 이해해요. 엄마가 저도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언니 집에 가 계셨거든요. 저희 집은 남양주니까 그 엄마가 언니 집에 2달을 가 계셨어요. 그 통원 치료하기가 가까워서 남양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 혹시 왔다 갔다 하다 차 막혀서 일 생길까 봐. 그래갖고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전세 계약서가 없으니까 너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아파트 관리비 낸 거 한 거 은행 기록 아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다운 계약서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다운 계약서에 대해서 2012년에 거의 한 3일 정도를 투자해서 완전히 털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설적이게도 누구를 위하여 털었는지 아세요? 누구요?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털었어요. 그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격이 어마어마했어요. 2012년에.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때로 문재인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때 나온 게 다운 계약서예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자료를 찾아서 뭐 법무사협회까지 전화를 했고요. 법무사협회에서 자료도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뭐 납세자 연맹 이런 데에도 막 소통하고 그랬는데 2006년 이전에는요. 기준시가하고 실거래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매해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된다. 그래서 실거래가의 70%로 한다. 실거래가의 85%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첩에 이렇게 쭉 등기 지침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 사람들은 법무사한테 가서 그냥 맡긴 거예요, 등기를. 그런데 2006년에 돼서 참여정부가 실거래가 등기 의무화를 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2006년 이전에는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은 95% 이상이 다 다운 계약서를 자기도 모르게 쓴 거예요. 정말 관행이잖아요. 그거는. 그거를 관행이라고 오늘 김상조 내정자가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관행이라고 하면 뭐 그것도 좀 모자란 표현 같아. 정부 지침에 따라, 행자부 지침에 따라 법무사가 한 거니까 관행이 아니고 정상적인 법 절차를 밟은 거죠. 오늘 진짜 코미디는 그런 거였어요. 당신이 강남 대치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지. 그거 투기다. 그러니까 그게 코미디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뭐 누군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뭐 그게 뭐 투기 목적으로 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부동산에 갔더니 그 집이 팔려고 나왔더라. 그 집이 그늘져가지고 유일하게 미분양 됐는데 저 그런 집 알아요. 제가 그런 집에 살았었어요. 89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와 아파트 이렇게 겹치는 데 있죠. 대각선으로. 거기에 있는 1층은 안 사요. 팔리지도 않아요. 잘. 그런 집이 있어서 그런 집이 제일 분양이 안 돼서 가격도요. 거의 어떤 때 한 6천만 원씩 차이가 지기도 해요. 그런 집을 분양받았는데 분양받으면 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김상준 교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들은 말이 좀 있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제야의 고수 이런 거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분은요. 제가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밥을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그분 카드 안 쓰신다면서요. 근데 그것도 의혹이야. 아니 사람이 신용카드 안 쓴 사람 많거든요. 저도 안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빚지는 게 싫어가지고 차라리 안 쓰는 게 그러니까 근데 카드 안 쓴 게 탈세 목적이라는 거야. 매스컴 그런 식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요. 나중에 밝혀진 게 되게 훈훈해. 그러니까 이게 의혹 제기를 하면 미담으로 나오는데 부인한테 용돈 타서 쓴다고. 네. 그리고 자가용 같은 것도 거의 안 몰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대중교통 타시고 오늘 제가 그 봤던 가방은 정말 저도 이렇게 가방을 참 좋아합니다만 그 가방은 좋아 보이대요. 근데 한 30년 쓴 것 같은 그런 가방.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결인데 막 원내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실력으로 승부하는 사람들 같은 느낌. 그냥 승부라는 개념도 없고요. 못 낸다는 개념도 없고요. 그냥 입고 그냥 다니는 거. 그러면 지금 오늘 그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만 보면 사실 야당들이 꼬투리 잡을 게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거의 다 해명됐잖아요. 예, 해명됐고요. 다 해명됐어요. 그리고 안에도 뭐 무슨 큰 일이 있는 것처럼 막 난리 쳤는데 그리고 뭐 그거에 김상조 교수가 안에 특혜 채용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얘기를 하기에 토론회에서 그랬어요. 제가 연봉 2,500만 원인데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어떻게 특혜 채용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밝혀졌어요. 아무도 안 할라 그래서 진짜 이거야말로 한 명이었다는 거잖아요. 후보가. 그 사람들이 안 하려는 거였다잖아요. 이런 말씀을 정편에 가면 들을 수 있거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최민희 의원을 비디오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규적인 스케줄이 있으시잖아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연합뉴스 TV, 그다음에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요새 옛 친구인 정봉주가 저를 초대해서 TBS의 품격시대? 예, 거기 나갔어요. 그거는 서로 간에 푸셨어요? 서로 쫓아다닌다고 이렇게 뻥치셔가지고. 아니에요. 정봉주가 제 앞에서는 그런 말 못하죠. 눈빛을 보면.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언제 나가시는데요? 그건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저는 저녁 8시 이후를 선호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국정기획 자문회의 일이 있어서. 네, TV조선은요? TV조선은 정해져 있어요. 월요일 5시. 오후 5시? 네. 그때 TV를 트시면은 제가 나와요. 지웠던 채널을 복원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열심히 TV조선도 빨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잘생긴 국가원수 7위 이런 거를 YTN의 돌발 영상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띄우고 그래요. 재밌는 근데 놈들이에요. 여러분 그 TV조선이나 종편들이 요즘 조심하잖아요. 그렇게 된 건 일단 긍정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긍정적인 것은 방통위가 지난번에 제허가 심사를 엄격하게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대로 제허가 심사를 하면 그렇게 함부로 편파 왜곡 보도 할 수 없다는 거.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 지금 청문회 전국이고 앞으로 계속 열릴 거 아닙니까? 청문회가 네. 아마 모르긴 해도 한 서너 달은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정된 분만 해도 7분 아니에요? 예. 7번은 최소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정기획자문회의 네. 예전 같으면은 이제 이게 인수위 역할을 하면서 하나둘씩 인사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언론 함합함에 있고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문에 한 6, 7명이 한꺼번에 낙마하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일단 첫 번째 타자는 통과하는 무난히 했어요.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상한 꼬장을 피우고는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이런 정당들이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유한국당은요. 이제 그 스스로는 진짜 보수를 지향하며 새로운 보수가 되겠다고 오늘 선언을 했어요. 오늘 의원 워크샵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강경 보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4%였던 고 갤럽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8%예요. 이게 이제 자유발목당이라는 새로운 자유발목당 별칭을 얻으셨고요. 발목한국당은 어때요? 왜요? 그러네요. 자유발목당, 발목한국당 다 괜찮고요. 예, 그런 걸 얻으셨어요. 그런데 당분간은 이제 보수를 최대한 집결하기 위해서 강경 노선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거 저희 19대 때 많이 해봤거든요. 그 본회의 안 들어가고 국회 뭐 안 하겠다 보이콧하고. 근데 이게 국민들께서 그런 강경한 투쟁 모습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하면 이게 인정을 해주시고 지지를 하는데 이번에 사실 이낙연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사안이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72%가 이거 뭐 별로 문제 안 되니까 빨리 통과시켜라 이런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로 지지율이 8%로 떨어진 것이다. 처음에 이렇게 세게 나가줘야 다음에 그런 식으로 통과시키는 사람 한두 명쯤은 딜용으로라도 그런 용도로 쓰려고 지금 처음부터 세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 문법에서는 그런 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딜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딜이 맞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전략 짤 때 제가 이제 인사청문회 담당인 것처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박지원 대표님이 이렇게 불러 모으셔요. 청문위원들을.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뭐 여러 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2명 자르자, 10% 자르자, 20% 자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워낙 대부분이 다 문제가 있으셨고요. 그리고 위장 전입도 그냥 단순 위장 전입 별로 없어요.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위장 전입을 습관적으로 하셨다거나 그다음에 투기성 위장 전입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낙마를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야당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뭐 10%를 자른다든지 이런 건 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낙연 총리를 빨리 내정한 게 국정을 빨리 정상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뜻대로 안 돼서 허탈한 면이 있다고 하시면서 정치화됐다는 말을 살짝 끼워 넣으셨거든요. 그날. 근데 그게 그 정치화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딜이라든지 이런 흐름, 보도 이런 거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제 나온 이야기로 보면은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한두 명 빼고는 다 찬성했다는 그래서 분석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국민의당은 다수가 찬성했을 거라고 봤는데 그 숫자로만 넣고 국민의당 반 정도가 반대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로만 믿는다고 치면.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살짝 기존에 있던 야권, 여권 이런 구분 같은 게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정계 개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거기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바른정당이 8%예요. 지지율이. 똑같네. 예, 정의당도 8%예요. 평준화됐어요, 지금. 그러면 8% 똑같은 정당을 의석을 다 합친 뒤에 나눴으면 좋겠다. 구분하게 딱 3분의 1씩으로.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구 경북에서 바른정당이 22%로 자유한국당을 앞질렀다는 거예요. 아, 이거 좋네. 요게 아주 특이점이에요. 물론 이제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서 1등 했어요. 30몇 %로. 근데 그거는 저는 크게 주목할 없죠. 만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금방 변하잖아요. 그런 네, 근데 바른정당이 22%를 얻어서 홍조 후보자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진짜 간절하게 하셨어요. 제 인상평부터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네.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침소봉대해가지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강남 어디에 아파트 하나 샀어. 그 모든 아파트 산 행위는 다 투기야. 그런 식인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눈여겨봤던 건 그런 거 있거든요. 방송국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은 프리랜서들 있잖아요. 네.
사실상 작가들도 대부분 다 프리랜서고요. 일반 출연자들도 프리랜서인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돈을 지급할 때 대부분 원천 징수해 주거든요. 세금 떼고 주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근데 강의료 같은 거나 잠깐 가서 특강 강의를 해주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돈들을 일일이 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게 세금 탈루라고 말하는 것도 좀 웃기고 실제로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 일을 좀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돈 들어오고 이러는 것들. 저만 해도 광고비 받는데 저희 이제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광고비를 원천 징수하고 달라고 그럽니다. 법적인 문제 안 남기려고.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인도도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뭐 납세자 연맹 이런 데에도 막 소통하고 그랬는데 2006년 이전에는요. 기준 시가하고 실거래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매해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요. 기준 시가와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된다. 그래서 실거래가의 70%로 한다. 실거래가의 85%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첩에 이렇게 쭉 등기 지침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 사람들은 법무사한테 가서 그냥 맡긴 거예요, 등기를. 그런데 2006년에 돼서 참여정부가 실거래가 등기 의무화를 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2006년 이전에는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은 95% 이상이 다 다운계약서를 자기도 모르게 쓴 거예요. 정말 관행이잖아요, 그거는. 그거를 관행이라고 오늘 김상조 내정자가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관행이라고 하면 뭐, 그럴게요. 그럼 진짜 기죽어요. 이런 청문회 같은 경우에 정말 털 게 없으면 뭘로 꼬투리를 잡냐면 자료 제출 안 한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청문위원들은 자료 제출 정말 많이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에 다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당장 낼 수 없는 것도 있을 거고. 네. 근데 그것들을 안 냈다고 그게 꼬투리고 그게 낙마 사유가 돼버려요. 자료 제출 안 했다고. 그 정도면 사실상 털 게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요, 저는 오늘 청문회 보다가 눈물 날 뻔했어요. 아내 얘기할 때. 아내. 쓰러지신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마 아파트로 네가 왜 갔냐. 그 음마 아파트 간 게 위장 전입이다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영국에 안식년 다녀와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한 병원이 강남의 모 대학병원이었고 거기 치료를 위해서 음마 아파트로 가게 된 거다. 그거 저 이해해요. 엄마가 저도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언니 집에 가 계셨고. 이제 그분에게 있어갖고 어떤 의혹으로 제기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름을 의혹이라고 붙이면 의혹이고 의혹이라는 이름 안 붙이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들이 다 의혹 리스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거는요. 고등학생들 표현으로 하면 삐 털리는 거예요. 개 털리는 거예요? 제가 참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김상조 내정자도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제가 야 지금 기분 정말 이상하겠다. 자괴감 들고 진짜 괴롭겠다. 그랬더니 초기에 그러셨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처음에 막 뭐 위장 전입도 문제고 뭐도 문제고 막 문제다. 그러니까 진짜 막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니까 상태가 좀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이하경 의원한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정말 자기 페이스 찾으셔서 잘하셔서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거요. 당해보면요. 여러 사람이 언론에서 너 진짜 나빠. 18개야. 너 잘못이 18거든요. 저희 집은 남양주니까 그 엄마가 언니 집에 2달을 가 계셨어요. 그 통원 치료하기가 가까워서 남양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 혹시 왔다 갔다 하다 차 막혀서 일 생길까봐. 그래갖고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전세 계약서가 없으니까 너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아파트 관리비 낸 거 한 거 은행 기록 아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다운 계약서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다운 계약서에 대해서 2012년에 거의 한 3일 정도를 투자해서 완전히 털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설적이게도 누구를 위하여 털었는지 아세요? 누구요?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털었어요. 그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격이 어마어마했어요. 2012년에.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때로 문재인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때 나온 게 다운 계약서예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자료를 찾아서 뭐 법무사협회까지 전화를 했고요. 법무사협회에서 자료